당연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형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니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처와 감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무죄를 다투고 싶으신 분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깊이 반성한다, 선처만 나왔으면 좋겠다, 구속되기만을 좀 바라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감형 자료 혹은 감형 변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감형 자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합의라는 글자가 떠올랐을 겁니다. 합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 혹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해주는 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형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너무 안 좋다거나 혹은 합의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인 어떤 공분 자체를 막을 수 있을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중한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 매년 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사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건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반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감형만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두 번째 감형만을 원하는 사람은 사실 선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건의 범죄를 분석하고 범죄에 맞는 정신분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분석 테스트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반성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정말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제서야 그 사건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도 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형은요,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사실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면 많이들 알 수 있어요.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성인 재범성 판단을 해본다든지 혹은 음주 문제에서 음주 장애 진단을 해본다든지 등등으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이미 있습니다. 혹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혹시 소아기호증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아니면 성일탈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지 강간 통념 수용 척도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역시도 이 사람이 실제로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했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거니까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였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이유는 응보도 있지만 예방에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실제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절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자신도 모르는 어떤 병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걸 치료하는 거에 더 집중을 둬야 됩니다. 치료 감호라든지 어떤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다 얘기를 하고 혹은 치료하는 과정을 재판부에다 보여주는 것, 그렇게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형이라는 것은 선처를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조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했었던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감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처와 감형의 방법은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 번의 선처와 감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범죄를 재범, 세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도 안 좋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지를 재판부 혹은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처와 감형의 기술이자 감형에 대한 변론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